네, 앞서 말씀드린 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알고 보면 용량만 슬쩍 줄이는 요즘에 나온 신조어입니다. 값싼 재료로 또 대체를 하는 스킨플레이션도 등장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번들, 그러니까 번들 양을 만들어서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낱개를 따져보면 번들이 더 비싼 이런 번들플레이션까지 최근에 물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은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뭐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 이것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데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슈링크플레이션은 개수나 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냥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기가 어렵고 그쵸. 그냥 그 또 차이 지각이라는 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일 때 네네. 소비자가 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그 약간만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이 양이 줄었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전 그래요? 세계적으로 이 슈링크플레이션들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초콜릿 재료를 순수 재료를 사용을 했는데 네네. 초콜릿 재료를 줄이고 이제 표기도 예. 초콜릿을 사용했다가 아니라 초콜릿 맛을 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맛을 냈다? 네. 그건 인지하기 좀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초콜릿 글자만 보고 네. 그냥 초콜릿이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그렇겠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꼼꼼히 따져보면 초콜릿 재료가 아니라 초콜릿 맛을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소비자가 그거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가 모르겠네요. 네, 잘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이거를 지각한 소비자가 또 커뮤니티 같은데 올려가지고 공유를 하시죠? 네, 정보가 확산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소비자들이 뒤늦게 알게 되면 굉장히 그 브랜드에 대해서 그 기만당했다, 배신감을 좀 느끼는 것이죠. 네. 글쎄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러면 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결국은 내용물을 바꾸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게 제조사들의 설명인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런 뭐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 일종의 꼼수로 지금 여겨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네네. 정부에서 가격을 규제를 하게 된다면은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양을 조금씩 줄이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을 조금만 줄이기 때문에 잘 인식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다 모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되는 것이죠. 이그 인플레이션은 네. 이것은 최근에 주로 그 가공식품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공식품을 통해서 생활 필수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생활 물가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의 심각성은 그 이런 생활 필수품이 계층에 따라 소비가 매주 비탄력적인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이 느끼는 것과 네네. 또 소득수준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가격 모르겠죠. 인상에 대한 효과는 완전히 틀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취약계층,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타격을 많이 주는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 뭐 브라질,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서도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굉장히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대형마트 까르푸에서 만약에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물량만 좀 용량만 줄인다고 하면은 그 슈링크플레이션 해시태그를 붙여가지고 스티커를 판매대에다 붙인다거나 그다음에 독일의 그 체인 브랜드 네토에서는 그 표지판을 이 상품의 선반에 붙이는 걸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용량이 줄었다는 걸 인식하게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이게 제품의 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예, 예. 6개월 동안 이걸 고지해야 새로운 된다? 무게라고 고지하는 표기하는 그런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용량 줄인 식료품들 몇 개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든 생각은 저울을 갖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미한 변화를 하는데 0.5g, 뭐 6g 이거는 사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느끼기 힘든 거거든요. 교수님, 이거는 기업의 그냥 정말 생존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꼼수라고 봐야 됩니까? 네, 두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뭐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요즘 행동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유의하게 발견되는 게 소비자들은 지불하는 돈의 액수에만 관심이 있고 그 내용물의 양이나 질에는 덜 관심이 있다. 이런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게 소비자들이 소위 근시안적, 마이오픽하다 그러는데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을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여름에 7, 8월에 이제 영국에서 큰 사회 문제가 돼 갖고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각성을 하면서 이제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겨울 와서 보니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계속 그런 과자나 스낵류에 이렇게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만 줄여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식료품 문제만 제한된 게 아니라 예.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또 이제 서비스업에서도 이게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직원을 줄여가지고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그리고 뭐 식당에 들어가 보면 식탁이 지저분하거나 호텔에 들어가 보면 여행 가서 호텔 방 안이 지저분하거나 네.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